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 부회장 최종규 박사입니다. 근본 시간에는 제가 좋아하는 신라시대의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의의 타이틀을 1200년 전의 글로벌 멀티플레이어 장보고로 정했는데, 장보고의 당시 활동상과 경영철학이나 기업가 정신을 돌아보면서 장보고의 전략적 마인드를 여러분이 어떻게 소화하고 접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이는 지도는 장보고 대사의 당시 활동 영역을 보여주고, 오른쪽은 장보고 대사의 모습입니다. 웬 뜬금없이 1200년 전인 신라시대의 장보고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장보고는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면 파괴적 혁신과 융복합의 전문가로, 특히 실행력이 탁월한 정치 관료이자 기업가였던 것입니다. 혹시 배우 최수종과 수혜, 송일국, 최정한 등이 주연한 드라마 해신을 보신 적이 있으면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는 픽션으로 실제 장보고 장군의 활동과는 많이 다르지만 이면의 철학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보고 대사는 신분과 국경을 초월하여 자원한 탁월한 리더십, 동북아 바다를 활동 무대로 개척한 진취성, 글로벌화와 네트워크화를 실현한 전략가, 민간 무역의 시대를 출현시킨 혁신가, 융복합의 복합군진 청해진을 구축한 추진력과 실행력, 그리고 동북아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글로벌 기업가로 해신의 경지에 도달했고, 상무 정신을 기업가 정신으로 승화하고 전략적이고 국제적 사고를 발휘한 파괴적 혁신가입니다. 종합해보면 시대를 가로지른 무인이자 정치가이며 동북아 해상 무역을 장악한 기업가로 저는 글로벌 멀티플레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보고는 탁월한 전략 마인드를 갖고 이를 실행한 전략가입니다. 신라인 출신으로 당나라의 무령군에 입대하여 820년 당나라가 평로지청을 토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무령군의 군중의 소장 지위까지 진급을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신라 출신 외구인 신분으로는 전쟁터에서 공을 세울 기회가 없어졌으니 군부에서 신분 상승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바로 군대를 떠납니다. 드라마 해신에서 최수종이 노예 검토사 신분에서 벗어나고 무령군에 들어가서 송일국이 활약하는 평로군을 토벌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장보고가 노예 신분으로 추락하는 내용 등은 거의 픽션, 아니 팩션이겠네요. 팩션은 역사적인 사실 등의 팩트를 소재로 픽션을 만드는 것이죠. 장보고는 군에서 제대하고 신라방의 행정 책임자로 부임을 합니다. 827년까지 신라인 자치기구인 신라소의 제1대사로 활동하면서 당시 제당 신라인의 권익신장에 조력하였습니다. 자치기구에서 신라인을 결속시키면서 장보고는 그 활동 입지를 확보하고 인심을 얻게 됩니다. 구당시에 장보고는 신라인 집적지인 강화지역의 화인안 절도 추관에서 감찰 의사를 역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장보고는 824년에 일본을 방문하여 당대의 문물 교육을 시찰하고
국제 무역의 정통한 마인드를 일본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당나라에서 적산법화원을 설립한 장보고를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매우 비중이 있는 인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속일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좌우의 사진은 일본의 장보고 동상과 관련 기록들의 모습입니다. 한편 장보고에 관한 일본 측 기록으로는 중국에서 장보고와 중국 내 신라인의 도움을 받아 불교 수업을 마치고 9년 만에 귀국한 성녀 앤닌의 기행문인 입당 구법 순례 행기와 일본 정사인 일본 후기, 속일본 후기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장보고는 당시에 산물 및 수의 정대와 중앙 권력의 약화를 예측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산업과 무역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예측한 시대를 앞서가는 전략적 사고와 실행 역량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보고는 전략가답게 매사 치밀한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당시 당나라는 세계의 중심국가라는 국제 정세를 고급 장교로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던 조공무역의 시대는 가고 민간무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문물교역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예견한 것입니다. 아래 사진들은 당시 당나라의 장보고와 관련된 여러 흔적들 중 일부입니다. 장보고는 적산법화원을 창건하여 그의 전략적 야심을 채우기 위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적산법화원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인물로서 현지에서는 대범하고 선량한 기부자, 즉 도네이터의 이미지를 설정하여 확립하고 신라 경주 즉 고국 내에서의 정치 권력 및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경주 측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장보고는 청해진 설치 3년 전인 825년에 적산법화원을 창건함으로써 적산법화원 본연의 목적인 불교의식 고양 외에 적산법화원을 통해 고국인 신라 내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자는 전략적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적산법화원의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한 그룹은 신라에서 당나라로 온 외교관, 사절단, 구법성, 유학생 등으로 신라에서는 상당한 발언권을 소유한 권력층으로 이들은 장보고의 사전 로비 대상이었던 것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신라의 해상무역 종사자, 선원, 통역관, 조선공, 성박, 수리업 등의 해상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들로 이들 인력 확보가 용이했던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일본 교토 히에이산 엔라쿠지 사에 있는 장보고 대사의 흔적 청해진 대사 장보고비입니다. 이점에서 당시 청해진이 동북아 해상 지배가 가능했던 요인들을 경제적 관점에서 본 시대적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핵심 교육국인 당의 대외 개방 정책으로 외국인의 대무역을 묵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둘째, 값이 비싼 외래 문물의 소비층, 즉 잠재 고객이 당과 신라 그리고 일본에 상존하고 있었으며, 셋째, 당이 무역의 편의를 위한 항해조례 교통지사를 발효하였으며, 당시 신라에는 도자기, 양모, 범종 등 탄탄한 수출 품목들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당에 진출한 신라인들의 굳건한 제당 신라인의 입지가 잘 구축된 것입니다.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자 적산부파원을 통해 제당 신라인과 방문 귀족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과 더불어 청해진을 설치해야 하는 명분을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해신에서도 나오는데 서해안을 노략질하는 해적을 토벌해야 하고 끊임없는 해적들의 노략질을 근절하기 위하여 신라 현덕왕 8년 신라인 노비 매매 건조를 당나라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821년에는 평로군 절도사 서론에게 신라 노비 매매 건조를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서해안 지역의 해적행위 소탕과 인신매매 건조는 간절한 시대적 여망이 되었으니 장보고는 828년 경주에서 흥덕왕을 아련하고 서해안의 해적이 신라인을 잡아 노예로 당나라에 파는 일이 빈번하니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이 노략질을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청해진 설치에 대한 명분과 지지는 확고하게 다져진 것이죠. 사진은 완도의 청해진을 재건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멀티플레이어 장보고의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보고는 도전 정신과 창의적, 전략적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당시로서는 민군 1만 명이라는 초거대 규모의 군진을 꾸렸으며 동부가 광활한 지역을 상권으로 장악하였습니다. 골품 제도라는 기존의 신분사회 제도에 찌든 신라 귀족과는 달리 고정관념이 없는 유연한 사고를 소유하였으며 신라 귀족 신분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귀족스러운 고정관념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보고는 청해진의 설치와 민간교역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창의적인 가능성에 도전하는 혁신가로서 활동한 것입니다. 둘째는 융복합적 입체적 사고의 소유자이자 실행가였던 것입니다. 복합 군진을 꾸림으로써 군사력과 상업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 다각화를 실현하였으며 제조업, 판매업, 삼강무역, 인력개발, 화물수송 등의 군사적, 행정적, 그리고 상업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멀티 포트폴리오 기업이자 또한 공공기관 역할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청해진을 무역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비즈니스 모델로서 자체적인 무역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역 대행과 제3국 정부의 공식 사절의 안내 및 여객 운송 그리고 선박 건조와 수리, 한중일 통역과 선원의 제공, 종교와 문화 지원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운영하였던 아주 성공적인 멀티플레이어 기업가였던 것입니다. 셋째, 장보고는 기술 중시의 기업가 정신으로 탁월한 기술개발 역량을 잘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청해진은 한마디로 신라의 우수한 조선술과 항해수리 경쟁력의 기반인 것입니다. 드라마 해신에서도 최수종이 은인의 따님인 훗날 부인이 된 최정안의 급병으로 출발이 많이 지연되어 송일국의 해적선보다 이틀이나 늦게 출발하였지만 서해안의 거센 역풍을 거슬러 항해를 시도하여 따라잡는 탁월한 항해술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보고의 군사무역 선단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발달된 조선술과 항해술이 기반이 된 기술정의 경영의 경영 철학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탁월한 신라의 조선술과 항해술은 장보고 시대 이전부터 그 진가를 인정받았는데
이것은 역대 신라왕이 꾸준하게 추진했던 적극적인 해양 정책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 내에 있는 안압지관에 들어서면 길이 6.2m에 이르는 통일신라 시대의 나무배, 목손이 전시실 한가운데 전시되어 있습니다. 배의 모습을 보면 통나무 내부를 파내고 만든 형태지만 새 조각을 붙여서 만든 특이한 배로 잔잔한 연못에 뛰어 놀이하기 위해 만든 목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16일 안압지 뻘 속에 뒤집힌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1000년을 넘게 뻘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나무는 꼭 스펀지처럼 물렁했기에 나무배를 경주박물관으로 옮기는 일이 난감했다고 전해집니다. 재질이 연약해져서 운반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고 오로지 사람들이 달려들어 목 밖으로 드러내는 방법밖에 달리 없었다고 합니다. 9년여 기간 동안의 복원과 보존 처리 기간이 지나 지금 사진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으며 발견된 나무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의 나무배입니다. 여러분 경주 박물관에 가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넷째, 탁월한 글로벌 마인드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무역업에서는 정보의 신속한 전달, 시장 개척 및 제품 소싱이 사업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청해진은 나당일 항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인도, 태국 등 동남아시아와 중국 동남부를 연결하는 남양 항로와 동북아 항로를 연결해 주었으며 중국 내에서의 남북 간 무역뿐만 아니라 절강성, 복건성, 양자강 일대에 진출한 페르시아 상인과의 거래까지 주도하였으며 나당일 거주의 신라인을 포괄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구축한 것입니다. 사진은 장보고의 무역선단이 활동한 영역을 나타낸 해상도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멀티플레이어 장보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저희 10개 얼굴 스냅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 앱이 제작한 저희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눈, 코, 입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출해서 만족스러운 사진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기술을 활용하여 SNS상에 딥페이크 가짜 인간이 많이 돌아다니고 이를 이용하여 피싱을 한다든지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